하고 있어요? 네. 그러구나. 자, 그러면은 다시 필요 개념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봤고요. 앞서 실습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니 퀴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퀴즈 분류하기로 적혀져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은 오늘 할 수업에서 나오는 메모리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이해를 어, 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걸 못 푼다고 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다. 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퀴즈에 대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음, 아니 일단 그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니 퀴즈 분류하기 밑에 6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힙, 리스트, 램, 스택, 레지스터, 캐시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 얘네는 비슷한 속성인 것 같은데 얘네는 다른 속성인 것 같은데 하면서 분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퀴즈니까요. 벌써. 힙, 리스트, 램, 스택, 레지스터, 캐시. 참고로 수율 분반 같은 경우에는 정답자가 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그날 듣고도 까먹어서 지금 다시 들어봤죠. 자, 푼 사람 있나요? 나는 이렇게 분류할 것이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찍어도 됩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모르니까 배우는 거야. 레지스터, 램, 캐시, 레지스터, 램, 캐시, 힙 스택 리스트. 힙, 스택, 리스트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의견 있나요? 저도 저렇게. 네. 다른 분들은요? 모르겠나요? 네. 이게 뭔지 모르는 시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거가 절대 몰라요, 근데 이거. 어, 절대 몰라. 이게 아무래도 나온다는, 저희가, 이거를 다룬다는 것부터가 아무래도 되게, 저희가 기계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의 그냥 성공이야. 컴퓨터 공학적인 그 도메인에서는 좀 약할 수 있죠. 일단은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어? 자, 이 분류 기준은 자료 구조, 자료 구조에 대한 저기는 힙, 리스트, 스택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은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세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메모리에 대한 게 있는데요. 물리적인 메모리입니다. 이 부분에는 0과 1이 들어가서 어떠한 정보를 저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나머지 램, 어, 레지스터, 캐시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적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 캐시, 램에는요, 실제로 0과 1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위에는 이 0과 1들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메서드인 겁니다. 자, 이렇게 미니 퀴즈를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론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실습을 하는 거가 LED를 깜빡거리는 실습이었죠. 자, 저희는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할 GPIO 라이트 핀을 사용해서 LED를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뭐 아두이노로 했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이런 의문 생기신 적 있나요? 이 친구가 대체 뭔데 LED를 이렇게 깜빡이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녀석이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 핀을 3.3V, 0V로 바꾸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냥 쓰고 잘 되네 하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뜯어봤습니다. 그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가 복잡하게 생기진 않았고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 위에 있는 이 두 줄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에 값을 넣기를 제대로 된 값을 넣었는가, 제대로 된 값을 넣었는가에 대한 예외 처리 로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음, 그 타당한 GPIO 핀이 아니고 뭐 다른 이상한 값들을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에러를 뱉는 로직입니다. 이 두 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if else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LED를 실제로 깜빡이게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GPIO가 나오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General Purpose In-Out. 그리고 나서 뭐 이상한 문법이 있고 뭐 이상한 이름 나온 다음에 저희가 전달한 GPIO 핀이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을 하네요. 그쵸? if 그 다음에 else 그게 아니라면 32비트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 한 다음에 16비트를 올리네요. 이렇게 했더니 LED가 켜거나 꺼진다는 겁니다. 자, 이 GPIO X라고 하는 거는 이 GPIO 핀에 대한 상태 혹은 뭐 초기화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동작을 실행케 하는 구조체입니다. 구조체입니다. 그 구조체에다가 값을 전달을 했더니 켜지는데 이 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재미나이가 그려주더군요. 이제 수수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꾸밈없이 잘 그려줬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setBit라고 해서 0번부터 15번까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메모리 영역이니까 0과 1들이 이렇게 저장이 될 건데 setBit가 있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31번까지는 resetBit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setBit 1번, 다시 0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쌍은 0번 비트와의 쌍은 16번 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셋, 리셋 같이 연결된 핀의 셋과 리셋을 결정하는 겁니다. 셋에 1이 들어가 있다면 켜집니다. 3.3V가 나오고요. 리셋에 1이 들어있다면 꺼집니다. 0V가 출력이 되고요. 둘 다 1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셋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위에 로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함수를 사용하는 한 둘 다 1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이
변수 하나가 16개의 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트 연산이 나오는데요. 비트 연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이거 알게 만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 연산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네, 좋습니다. 비트 연산이라고 하면은, 음, 논리 연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잘 보시죠? 1이 true, 0이 false잖아요. 이거 두 개, 일단은 다시, not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not 같은 경우에는 물결표를 써서 쓰고요. 그 경우에는 비트가 반전이 돼요. 1은 0으로, 0은 1로. 그게 not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 출력이 되고요. 나머지는 0이 출력이 됩니다. 둘 다 참일 때만 참. 그리고 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참이면은 참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둘 다 0이라면은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 XOR나 뭐 그런 특이한 연산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은 충분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GPIO 핀을 적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짠 코드를 한번 보죠. 제가 짠 코드하고 여러분들이 짠 코드하고는 조금 다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짠 코드에는 이 부분만 넣어놨을 겁니다. GPIO 핀 4. 근데 저는 어떻게 놨죠? LD 핀 2, LD2 핀을 비트 연산, 이거가 비트 와이즈 5어거든요. 로 같이 전달을 했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매크로로 1248, 10, 20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 비트만 켤 수 있게 매크로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16진수 표현에서 1248 가면은 바이너리로 표현됐을 때 그 특정 비트만 켤 수 있도록 그 자리가 계속 그 연속적으로 될 거잖아. 근데 그 두 개를 비트 연산, 비트 와이즈 5어로 했다면은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상태겠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같이 켜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와이즈 5어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시 함수로 돌아보죠. 핀을 적어줄 건데 여기서는 1, 2, 4, 8 해서 여기하고 여기 이 두 가지 비트를 동시에 켜주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꺼줄 때도 두 가지를 같이 써놨기 때문에 꺼줄 때도 이 자리에 들어가서 동시에 꺼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같은 BSRR에 포함된 핀이라면은 한꺼번에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적에 비트 연산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다. 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떠든 말들은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래 뭐 그 비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 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레지스터
레지스터라고 하거든요. 레지스터라는 거를 뭐 말도 없이 쓰고 있는데 이 레지스터하고 여기서 나오는 레지스터는 다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뭐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램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어, 초등학생이 다시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1, 2학년 정도의 초등학생이 다시 됐습니다. 뭐 수학 시간에 뭐 덧셈 뺄셈 같은 것도 배울 테고요. 그죠? 그리고 뭐 수업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알림장도 쓸 겁니다. 그쵸? 뭐 공책에는 뭐 낙서도 할 거고요. 그쵸? 여기서 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계산을 해요. 수학 문제에서 2 더하기 3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펼치겠죠? 2 더하기 3 해서 그럼 5구나. 이런 그 간단한 연산들을 할 겁니다. 이때 이 손가락을 범용 레지스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범용 레지스터는 보통 수학 연산에 사용이 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용 레지스터는 수학 연산에 사용된다. 그리고 공책이 있겠죠. 공책에는 뭐 여러분들 뭐 일기를 쓸 수 있고 뭐 낙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든 할 수 있죠. 그 경우 이 공책은 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정보를 그냥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지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장도 얘기를 했었죠. 알림장을 이제 여기서 나오는 MMIO, 메모리 맵드 인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알림장에는 낙서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쵸? 엄마한테 등짝이라도 맞겠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저기 알림장에다가 뭐 낙서를 하면은 혼난다. 뭐 아니면은 어머니가 이제 뭐 소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혼난다 혹은 뭐 소식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비유하자면은 어, LED가 켜진다, 꺼진다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는 비유였을까요? 이거 어떤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와 MMIO 그리고 램이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MMIO 다시 말해서 메모리 맵드 인 아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인데 어떠한 메모리인데 그 주소가 있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어떤 변수처럼 접근을 했죠. LED 핀을 켜거나 끄기 위해서. 그쵸? 그렇단 말은 이 녀석에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아무튼 존재한다. 그 주소로 접근해서 켜거나 끌 수 있다. 인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죠. 여러분들이 GPIO 핀을 사용할 때는 오늘처럼 그 출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인풋으로 받아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버튼을 단다거나 해서. 그런 경우에 뭐 어떤 모드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레지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핀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런 변수들이 다 메모리의 어떠한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짓을 하면은 설정이 바뀌게 되거나 핀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그 구조체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핀을 오늘 이제 모드를 아웃풋으로 해서 설정을 했잖아요. 그 경우 이제 핀 모드 해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위에 있는 변수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ID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init 함수가 있습니다. init 함수에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IO라고 하는 거가 앞에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볼라타일 키워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컴파일러 지시문인데요. 계속 이 변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최적화하지 말아달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뭐 예기치 않은 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안 바꾸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라고 컴파일러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을 다 설정을 해 놓았죠. 네. 왜 구조체를 사용하여서 초기화를 할까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조체가 메모리 영역에서 이제 연속되게 해서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칩 제조사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핀들은 그 똑같은 위치, 다시 말해서 그 연속된 메모리에 어, 위치하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따로 노는 변수로 선언을 할 게 아니고 스트럭트로 하면은 한꺼번에 전달을 해서 한꺼번에 덮어 씌워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의 수업에서 이제 더 나아가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입출력이 오늘의 강의였는데 디지털 입력에 대한 실습은 안 해봤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챗GPT,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그 함수를 하나 던져줄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디지털 입력 실습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켜고 끄는 작동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위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메모리 그 자체를 찾아가서 포인터 변수로 이 핀을 톡을 해보는 실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